새 첫 수업이지, 그지? 자, 원래 꼭 학기해라. 어, 문제는 거기 기출 연도 표시된 건 원래 문제야. 원래 문제는 손 안 됩니다. 저는 손 안 되고. 그 다음에 기존 문제는 변경을 하고 좀 하는데 1주차 1회 문제에서 서론 했는데 뭐 서론 나오지 않을 그 문제 풀어본들 뭐 의미 있나 싶어가지고 방향을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1회는 가장 최근 나온 판례들, 그다음에 사례 문제, 그다음에 이때 기타 진도 범위 관계없이 그냥 종합 문제를 구성했어. 그래서 1회 문제 잘 못 보던 질문들은 가장 최근 판례다. 그거 좀 알아두시고 그 판례 공부하시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사부터 2회부터 들어갑니다. 1번. 자, 그래서 이때 다음 사례 읽고 판례 입장과 형사 절차를 종합하여 볼 경우 옳지 않은 것은 자, 외국인 체포하면서 뭐고? 이때 자, 여기서 경찰관이 말레이시아가 하여튼 여기서 외국인 국적 갑을 체포하면서 자, 이때 고지합니다. 뭘 고지합니까? 피사실, 체포 사유, 변호인, 변명의 기회, 그리고 수사 준칙상 진술 거부까지 이때 고지합니다. 하고 플러스 동시에 영사 외국인일 때는 영사 통보합니다. 영사 통보는 당신이 원하면 우리한테 신청하면 우리가 당신네 나라 대사관에 당신 여기 수사기관 잡혀왔다 알려줄게 하고 싶으면 신청해 라고 이걸 알려주는 거고, 요거는 비나 협약상이야. 협약상이고 수사 규칙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 나와 있는 문제는 영사 통보를 안 했습니다. 협약 위반이야. 자, 그리고 체포해가지고 여기서 소변, 그 다음에 모바일 등에 자, 마약 복용했다라고 하는 증거 이미 제출했습니다. 자, 이미 제출했고, 그 다음에 자, 이때 이 영사 통보를 안 했는데 뒤늦게 검찰 단계 들어와가지고 수사 받으면서 뒤늦게 내가 외국인으로 영사 통보권이 있음을 알게 됐어요. 인식하게 됐어요. 인식했지만 별도로 우리 대사관에 알려달라 신청은 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그렇다라면 이건 절차가 위법이니까 이 증거 위수증인가 아니한가 이런 문제가 된 거야. 자,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위수증에 원칙과 예외가 있었죠. 원칙은 무슨 능력 없어. 증거 능력 없지만 예외가 어떤 예외가 있어? 두 가지. 실질적 침해가 아니고 진실 발견을 저해할 때 이때는 증거 능력이 있어 없어? 있더라. 그러니까 원칙이냐 예외냐 이런 쪽의 문제인데 뭐가 포인트입니까? 체포하면서 통보 안 한 위법은 있지만 뒤늦게 알았으면 그때 이거 나 이거 몰랐다 지금이다 신청했다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단계에서도 알면서도 신청 안 했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통보했더라도 신청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럼 이 말은 침해는 있지만 무슨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실질적 침해가 아니에요. 그럼 결국 증거 능력은 있어 없어? 있다. 이쪽으로 가는 최근 판례입니다. 자, 일단 1번. 그래서 그 판례를 가지고 제가 그냥 문제 만들어 봤습니다. 1번 자, 마가 뭔데? 피고인은 통역인이 참여한 1심 재판에서 국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인정신문에 앞서 진술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받은 다음 검사가 공소장에 따라 낭독하자 모두 인정한다. 자백했지. 그럼 자백이 있으니까 그럼 법원은 무슨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간이 공판 절차 진행할 수 있지. 하고 이런 간이 공판은 재판에 관한 절차니까 다툴 수가 없습니다. 1번 O입니다. 자, 2번은 그냥 이 영사 통보에 관련된 비엔나 협약의 내용이고 현재 수사 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3번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형사소송법에 고지는 했는데 영사통지 하지 않은 경우는 비해나 협약 위반으로서 이 자체는 절차가 위법이야. 그 다음에 4번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체포 통지를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사장이 한 것에 대해서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금 사실을 영사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보를 요청하지 않았다. 그럼 이런 사실에 비추면 영사통보권을 고지받았더라도 영사조력을 구하였으라 보기 어려우며 피고는 체포 당시 인도네시아로 사유 변명기에 고지받았다. 그리고 여기서 수사 절차에서 증거 제시받고 자백 조력받으면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 후 자백을 하면서 이 사건 수사는 공판 절차 위법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럼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영사통보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이 초래됐다 볼 수 없죠. 그럼 이때는 위수증의 원칙이야 예외야. 예로 가서 이때는 예외적으로 무슨 능력이 있다? 증거 능력을 인정하자로 간 케이스야. 해서 4번 X입니다. 자, 2번은 전문 증거와 관련된 최근 판례를 다 모아봤어요. 요 중에 아마 리얼리 가장 최근 얼마 전 나온 판례입니다. 기억 충남 땡땡군 사무관인 피고인이 어선선주들로부터 102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밑줄 누구 국무조정실 산하 자 합동공직복무점검단 소속 점검단원이 작성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증거 능력을 가지려면 그럼 선생님 그럼 이건 수사기관의 조서니까 312조로 가야 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서 복무점검단은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그럼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이 조서를 수사기관의 조서라고 볼 수 없죠. 그럼 결국 12조가 안 되면 몇 조로 가야 되겠니? 사인의 서류, 특히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돼. 그럼 12조가 313조가 313조 1항에 의해서 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증거 능력 가지려면 뭐였지? 이때 플러스 진정성립과 함께 플러스 무슨 상태? 특신 상태까지 갖추어야 한다라고 본 것이야. 해서 기억 5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니은 312조 사항에 312조 사항은 뭐였지? 참고인 진술 조서인데 자 그것이 적법 절차 진정 성립 특신 상태 반대 신문에 기회해서 진정 성립을 하지 아니하면 영상 녹화물 기타 객관적인 방법인데 이 영상 녹화물은 형사소송법과 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지킨 봉인이 된 영상 녹화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때 자 형사소송법과 소송규칙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 조사, 신청되어야 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영상 녹화물을 볼 수 없고 따라서 진정성이 증명되지 아니한다. 옵니다. 자, 그 다음 뒤끝에 검사의 피신조서인데 선생님 지금은 312조 1항 312조 3항 검사의 피신 경찰관의 피신 중간에 2항은 현재 없거든. 그러니까 요 판례는 종전조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판례야. 그러니까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 312조 1항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 절차 진정성립 특신상태고 2항에서는 진정성립을 부인할 때는 무슨 녹화물? 영상 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과 특신이었거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진정성립을 증명하려면 원칙적으로 봉인되어
작성된 영상 녹화물 조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만약 봉인 절차를 위반한 영상 녹화물은 증명할 수 없으며, 이때 봉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 그 뒤에가 예입니다. 원본으로서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나 장치가 있어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때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뜻이야. 해서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피의자 신문뿐만 아니라 참고인 조사할 때도 수사 과정을 기록해야 되고, 만약 이 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면 312조 상 적진특반에서 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니까 이 조서는 증거 능력 없는데, 경찰이 자 선거법 관련 조사하면서 갑을 수사기관으로 불러가지고 참고인 조사할 때는 당연히 지켜야 되겠지만, 수사기관 불렀니 수사기관 아닌 다른 장소니 그 사람 집에 가서 조사합니다. 사무실 가서 현재 가가지고. 그러면 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때는 지킬 필요 없나? 여기 주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장소건 경찰서건 그 사람 사무실이건 그 사람 집이건 관계없이 결국 경찰의 참고인 진술조사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절차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지켜야 한다. 장소가 어디든지건 관계없다는 뜻이야. 자, 리얼이 가장 최근 판례입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입당 원서 작성자의 주거지, 근무지를 방문하여 원서 작성 경위 등을 질문한 후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은 경우, 경찰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작성자가 원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받은 것이므로 12조 5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목, 12조 5항은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몇 항부터 몇 항을 준용한다? 1항부터 4항을 준용하지. 그럼 결국 4항으로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자, 조사한 장소가 본인이 원하는 장소 이건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조사하면서 작성한 거니까 당연히 적용해야 되겠죠. 그럼 수사과정 기록 안 남겨야 돼? 이러면 남겨야 돼. 남겨야 한다. 요거 그래가지고 1주차 1회 문제는 가장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종합 문제 될 수밖에 없어. 최근에 공시 등을 쭉 만들어서 케이스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집에 가서 해설지에 가장 최근 판례 낯선 문제도 있지. 그럼 그거는 판례를 꼼꼼하게 읽으셔서 판례를 숙지하시라. 아시겠지? 자, 그걸 알아두시고 3번도 최근 판례입니다. 3번에 여기서 다 최근 판례로 구성된 문제. 자, 통신비밀보호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판례 입장에 의할 때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3자의 경우는 설령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음량, 영상을 청취하거나 녹음하였다 할지라도 동의가 없었던 이상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 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 비추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3자일 때는 뭐였죠? 일방의 동의만 있어야 돼? 모두 있어야 돼? 모두 있어야 되겠지? 그럼 그렇지 않은 이상 위반이다. 당연하지. 자, 특히 니은하고 뒤끝하고 리을입니다. 뭐 아프리카 알지? 유튜브나 그 이럴 때 보면 왜 중간에 뭐 어떤 방송 하잖아. 뭐 중간에 풍선도 쏘고 그지? 슈퍼챗 터지고 등등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도 통신비밀보호법의 전기통신이 될 수 있는가 문제하고,
그럼 보통 왜 우리 라방이 무슨 뜻이지? 지금 라방 중이다. 근데 내가 이거 공부한다고 해석하다 라방? 뭐지? 아, 라이브. 뭐 모를 수 있지. 그래가지고 이게 방송하고 있는 것을 방송하는 것은 다 대상이 특정한 사람이야 누구든지 볼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이제 감청이 될 수 있는가 문제. 그 다음에 만약에 특정한 사람들만 볼 수 있게 하였는데 만약에 어떤 해킹이나 이런 방법을 써서 봤을 때 이것이 통신비밀보호 위반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모아두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니은 방송자가 인터넷을 여기서 그걸 이때 그 방법으로 해서 그런 뜻이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의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 업체의 서버를 이용하여 실시간 또는 녹화된 형태로 음성, 영상물을 방송함으로써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수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 개인 방송은 당연히 그 성격상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전기통신, 우편물 등이 있지 않습니까?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당연히 여러분 우편이야 전기통신이야? 전기통신에 해당한다. 자, 뒤끝. 그럼 인터넷 개인 방송의 방송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수신 범위를 한정하는 비공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그럼 누구든지 시청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의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럼 그 시청자는 당사자인 수신인에 해당하고, 그럼 이런 사람이 시청자가 방송 내용을 지득 체록하는 것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는 해당한, 즉 불법적인 감청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봤어요. 그 다음에 리얼. 만약 방송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으로 비공개 조치를 취한 후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에는 방송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고, 비정상적 방법으로 시청 녹화하는 것은 밑줄 통비법의 감청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자, 이때 방송하는 사람이 제3자가 시청 녹화하고 있는 것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중단하거나 3자를 배제하지 않은 채 계속 진행하는 등 사실상 시청하는 걸 용인했을 때는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 니은과 같아집니다. 아니, 이때 니은과 같아집니다. 뒤끝과 같아집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자. 주목. 그럼 아프리카나 이런 플랫폼 또는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하게 되는 어떤 이런 개인 방송, 그럼 인터넷 방송은 일단 전기통신이다. 그럼 거기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하니까 그걸 보는 시청자 누구든지 그냥 당사자다. 제3자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고, 다시 이걸 보는 것은 타인간의 어떤 문제로서 이때 위법은 아니다. 다만 패스워드 설정에서 그걸 알아야만 볼 수 있게끔 허락이 되는 경우에, 그럼 그 이외의 사람이 봤을 때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되겠지. 다만 이때 그걸 듣는 걸 알면서도 볼 수 있게끔 용인했다라면 위반이라 볼 수 있어 없어? 없다라고 본 최근 판례입니다. 자, 알아둡시다. 4번. 자, 형사상 압색에 관련된 판례 입장으로 올바른 거, 요것도 압수수색에서 최근 판례들 치기타 많이 났지. 요걸 다 모아봤습니다. 자, 기억.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 정신에 비춰볼 때 법관이 압색 영장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 특정해야 하며 기재한 문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특히 이 영장은 상대방이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유추 해석을 해야 돼? 엄격하게 해석해야 돼? 엄격하게 글자 그대로 해야 되겠지. 따라서 마지막 유추 해석 확장해서 안 된다. 자, 니은 원격지 저장 장치 요거 최근 판례.
자, 이때 수사기관이 대전 중구에 있는 자, 갑의 사무실 앞 전자 이때 정보 저장 장치 압색하면서 자, 영장을 받았는데 그 영장에 뭐라고 나있니? A죄와 관련하여 주로 뭐가 많습니까? 이때 몰카, 몰래 촬영하는 거 또는 몰래 카메라 이런 거 또는 이때 동영상 이런 A죄와 관련하여 사무실 내 PC, 노트북, 그 다음에 패드, 스마트폰 등에 저장된 파일이라고만 적혔어요. 자, 그럼 그 PC 안에 저장된 여기서 A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PC, 노트북, 패드, 저장된 여러 가지 뭐 사진 파일 이런 것들 끌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구글 클라우드에 그럼 결국은 원격지잖아. 그럼 원격지 딱 가보니까 여러 가지 사진 파일 등이 수백 장, 수천 장이 있더라. 다 이걸 다운받아 가지고 출력할 수 있겠는가? 과거에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허위한 적 갔었죠. 근데 지금은 안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영장에 원격지 정보 저장 매체에 출력할 수 있도록 별도로 특정 업체도 있어야 한다라는 게 최근 판례야. 그래서 이때 니은 마지막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정보 전자 정보가 특정돼 있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니은 X.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뒤끝에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성명불상 신체를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거나 1번부터 7번까지 사진이야. 그 다음에 이 사건은 8번인데 피해자 다리를 몰래 촬영하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8번 범행 피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일단 임의 제출을 받아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는데 일단 문제가 1번부터 7번까지 그 사진이 8번 그 사진과 뭐가 있는가도 따져봐야 되겠어. 관련성 있나 없나부터 봐야 되겠지. 왜냐하면 앞색에서 중요한 건 인적 관련성과 사건 관련성. 특히 사건 관련성이 되려면 첫 번째가 혐의 사실 자체 또 하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또는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 가지고 마지막 문장이 뭐였지? 단순한 동종 유사 범행이면 관련성 없고 연관성 있으면 동일성 인정되겠지. 이제 여기서 갈림길인데 이 사건은 관련성이 일단 있다고 본 케이스야. 자, 또 하나 여기서 이때 누가 피고인이 먼저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그 다음에 자 피고인이 탐색에 참여했어. 또 관련성도 있고 거의 다 버스 정류장 그 인근입니다. 그럼 일단 연관성 있고 그걸 탐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참여했고 또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진을 언제 찍었다라고 진술까지 한 점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지막 하나가 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했던 것이 문제였어요. 그럼 이것이 이른바 위법으로 갈 수 있냐? 마찬가지. 위수 중에 가장 잘 나오는 예외 뭐였니? 실질적인 침해는 아니다. 왜? 연관성 있고 참여했고 스스로 진술했다. 그럼 다 갖추네. 단 마지막에 하나를 빼놓은 거야. 요런 정도는 실질적 침해는 아니다. 그럼 결국 증거 능력 없어? 있어. 있다고 해야지.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리을 요거는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미음 수사기관이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라면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전자정보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압수가 되겠지. 그럼 여러분 주목, 영장주의는 사후 동의, 또 사후에 영장 받았더라도 치유돼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야지. X. 자, 5번 판례는 이것도 최근 판례인데 요걸 따오고 보니까 오히려 형소법 쪽보다는 형법 쪽의 특징이 좀 더 강합니다. 근데 어차피 뭐 형법, 형소법 결합하니까 그냥 결합삼아 한번 갖고 와봤어. 자, 피고인은 이 사건 표현 당시 MBC 문화방송의 협회장으로 공소외 즉 재판 당사자 이외 다른 사람 비롯한 MBC 경영진과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는데, 자, 이때 MBC를 감독하는 기관인 박문진 이때 이런 기관이 있어. 의 이사장인 피해자가 MBC 경영진을 비호하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 입장에 있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관여했던 상관계에서 사익을 추구했다라는 고발을 당했던 기사가 보도되자 주목, 왜 페이스북에 기사 같이 공유하는 거 있지? 기사 공유하면서 그 위에 자기 의견을 담았지. 해서 의견을 담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니? 설면비, 파렴치, 난 처음에 양두구육 나오길래 이준석인가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양두구육, 극우 부패 세력, 간첩 조작질한 이런 표현을 써서 페이스북에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런 문제. 자, 첫째. 그럼 1번 지문은 자, 여러분도 봤을 때 형소법 지문이야, 형법 지문이야? 뭐가 되겠어? 형법의 지문 되겠지. 그럼 이것이 모욕죄가 되는가 아니면 정당방위, 위법성 조각되는 건데, 자, 여기서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의자 태도 등이 합당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그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라면 이때는 자, 모욕죄로 갑니까? 위법성 조각입니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어요. 또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 철면피 이런 표현들, 이런 단문의 글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라면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 보면서 판례가 너무 가해자 쪽에 서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철면피나 뭐 이런 파렴치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여러분 이것이 지나치게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 그러나 판례는 이런 정도는 그냥 정당방위로 봤어.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본 케이스. 그러면 이제 그 사건에 관련 정확한 내용, 왜 조각된다고 보는가? 이번에 표현 중 파렴치, 철면피, 양두구육, 양두구육이 너 무슨 말이야? 양고기 팝니다 해놓고는 정작 파는 건 양고기야 개고기야? 개고기 팔 때. 속과 겉이 다를 때 이럴 때 쓰는 편이에요. 그럼 이때 이는 양두구육은 상황에 따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끄러움을 모른다 파렴치, 지나치게 뻔뻔하다 철면피, 겉다르고 속다른 양두구육 등의 뜻으로 특히 언론이나 정치 영역에서 상대방을 보통 비판할 때 흔히 쓰는 편이다. 그러니까 그 특정 개인이야 그냥 일상적인 표현이야. 주로 정치권에서 서로 상대방 비판할 때 자주 쓰는 단어들이고, 그 다음에 극우 부패 세력은 부패라는 범죄 행위를 연상케 하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념적 지형이 다른 상대방을 비판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점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런 경우는 20조니까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정당 방위야 정당 행위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본 케이스. 그러면 3번에 자 여기서 이 사건 표현 중 자 이때 아까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유 이거는 그냥 단순한 어떤 모욕적인 표현이지만 간첩 조작질을 했다는 것은 단순한 모욕적 표현이야 사실이야. 사실의 문제야. 모욕죄하고 다른 점이 그런 사실의 문제는 모욕이야 명예훼손이야. 명예훼손의 문제가 되고 따라서 이런 간첩 조작질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서 모욕죄에서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주목. 검사가 지금 공소장에 뭐라더니 모욕죄인데 모욕으로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자, 무죄 판결할 때 두 가지. 죄가 되지 않거나 증명이 없다. 죄가 되지 않지. 그럼 공소기각이야 무죄야. 무죄로 간다고 판시했던 케이스야. 자, 그러면 4번. 이 사건 일단 모욕죄지. 수사 진행 중. 이런 모욕죄는 비친고죄야 친고죄야. 친고죄. 그럼 피해자가 고소 취소를 했다. 그럼에도 검사가 기소하면 이때는 공소 기각 판결로 가는 거 맞죠? 자, 해서 이때 틀린 것은 3번이요. 4번은 내가 그냥 만든 지문이고 1번과 2번과 3번은 요 판례 내용들이야. 해서 이때 주로 이 문제 중심은 형소법 쪽보다는 어느 쪽이 좀 더 중심이야? 형법 쪽이 좀 더 중심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알아두시고 6번. 자, 요거는 제가 만든 케이스 문제를 이제 발췌를 좀 했습니다. 다음 사례를 읽고 형소법의 증거 법칙에 따라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2022년 2월 10일 3월 3시 30분경 집으로 귀가하는 중 외제 승용차가 미화원을 치고 도주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갑은 목격한 것을 진술하고 조서를 작성했고 자신의 친구 을에게 딱 보니까 전문증거 스타일이지. 그래서 이야기한 바 있다. 1번 갑이 자신이 목격한 사고 장면을 법정에 나서 직접 증언하는 것은 자 여러분 주목 직접 증언하는 것은 이건 원본이야 전문증거야. 직접 목격한 걸 이야기했죠. 또 자, 뺑소니 하는 사건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보조 증거입니까? 실질 증거입니까? 실질 증거고 자기가 목격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비진술 증거야? 진술 증거야? 진술 증거 다 맞네. 자, 2번 사법 경찰관이 갑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 조서를 작성할 경우 진정성립을 반박하기 위해서 갑의 동의를 얻어 영상 녹화물을 촬영할 수 있다. 여러분 영상 녹화물에서 피의자하고 참고인은 다른 점이 뭐지? 참고인은 사정 고지하고 그 다음 피의자는 사정 고지하고 참고인은 뭘 받고? 동의 받고지. 그럼 맞지? 3번 갑에게 작성한 참고인 진술 조서를 법정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목. 자,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였니? 진정성립이 필요하다. 312조 상 적진 특반.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때 근데 갑이 지금 치매 증세로 진술할 수 없다. 여러분 312조 사항에서 적법 절차 진정성립 특신상태 반대신문인데 진정성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 12조와 13조 조건을 갖추지 못한 몇 조? 314조 필요성과 특신인데 이미 문제에서는 치매라고 나와 있지. 그럼 필요성 조건을 갖추었지. 그럼 무슨 상태만 있으면 되겠니? 특신 상태만 있으면 되겠지. 자, 4번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하지 아니할 경우 주목. 자, 갑이 길 가다가
A라고 하는 사건을 목격한 내용을 을에게 전달하고 을이 나와서 증언합니다. 300 몇 조입니까? 300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이야 피고인 아닌 자야? 아닌 자니까 316조 2항. 그럼 두 가지 뭘 갖춰야 돼? 필요성과 득실인데 지금 죽었나 정당한 사유시 안 나오고 있나? 죽은 거 아니야. 행방불명 아니야. 그냥 집에 있는데 안 나와. 그럼 필요성과 득실에서 필요성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 그럼 결국 무슨 능력 없다? 증거 능력 없다가 되겠지. 2차 시험에 특히 이런 문제 형태가 많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에 사례를 읽고 올바르지 아니한 지문은 모두 몇 개인가? 직장 상사인 갑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급자인 을을 호출하여 아무도 없는 회의실 공간에서 자, 이때 회의실 공간에서 을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면서 뭐였니?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취할 것과 취할 것을 협박하자 을은 이런 협박 내용을 비밀 녹음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과 동시에 고소를 했으며 갑이 을에게 이런 협박을 하던 중 공교롭게 회의실 옆 여기서 복도를 지나가던 을의 동료 병이 이런 대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기억. 을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관이 피고소인 갑을 조사하기 위해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요구서 발송하지만 부득이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출석 요구 못하냐 할 수 있니? 할 수 있지. 니은 을이 녹취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 녹취록에 대해서 진술 내용에 대한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13조 1항에 의해서 자, 지금 여러분 갑이 협박을 했잖아. 그럼 갑이 협박을 하고 을이 비밀 녹음했지. 그럼 그 녹취록은 누구의 진술을 기재한 것입니까?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돼. 그럼 진정성립은 내가 뭐라고 해서 대화 자가는 녹음일 때 피고인일 때는 누가 인정해야 돼? 녹음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사람과 대화할 때 누가 인정해야 돼? 말한 사람이 해야지. 그럼 피고인과의 대화니까 자, 이때 진정성립은 누가 해야 돼? 을이야 갑이야? 을이 해야죠. 따라서 이때 진정성립은 누가 해야 되는가? 이때 을이 아니라 갑이지. 아니 갑이 아니라 을이지. 들렸죠? 자, 그 다음에 뒤끝 대화 장면을 목격한 동료 병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참고인 조사를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 병은 과태료. 여러분 증인은 소환 요구했는데 안 나오면 처벌을 냅니다. 그러나 참고인 조사는 강제수사요 임수예요. 임수하니까 안 나간다고 해서 벌칙이 없어. 따라서 이때 과태료 등 제재는 없다.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갑에게 겁을 먹은 병의 진술이 번복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을은 자, 을은 누굽니까? 피해자입니다. 지방법원 판사에게 증거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증거 보전 청구권자는 누굽니까? 증거 보전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이고 이 속에 사법경찰관, 그 다음 피해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사법경찰관이나 피해자는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 검사는 찾아가서
지금 요거 빨리 좀 확보해달라 요청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X입니다. 8번. 자, 다음 사례에서 올바른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아니, A 신문사에서 근무하는 기자 갑과 을은 공동으로 탐사 취재를 하던 중 악의의 목적으로 정친 병에 30년 전 사망한 부친 정의 친일 경력에 대한 허위 보도를 기사화했고, 그럼 무슨 죄가 돼? 사자 명예훼손죄. 이때 병은 자 갑과 을에 대하여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를 통해서 형사 절차를 진행하려 한다. 1번. 자, 이 지문에서 제시된 사자 명예는 형법상 친고죄며, 친고죄는 여러분 이때 누가 고소할 수 있니? 친족이나 자손. 그럼 고소 전이면 자, 날 좀 봐. 친고죄와 즉시 고발 사건에 고소 고발 없으면 수사 못하니 수사할 수 있니?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언제까지 고소 고발 있으면 돼? 기소할 때까지. X. 자, 이때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말로 고소할 때는 고소조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반드시 이름이 고소조서여야 하는가? 아니죠. 보지 말고 제목이 뭐든지 제목은 참고인 진술조서예요. 근데 거기에 피해자가 나는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나와 있어. 그럼 고소조서가 된다 이런 뜻이야. 이름이 뭔가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3번. 자, 이때 갑과 을이 공동 피고인으로 1심 공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병이 갑과 합의하여 고소 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경우에 법원은 갑은 공기판, 을은 실제판인데 지금 현재 이 지문이 제시된 건 그냥 명예훼손이야. 사자명예야. 사자명예는 친고죄다. 친고죄는 불가분 원칙을 생각해야 한다. 불가분 원칙이 뭔데? 공범 중 한 사람을 취소하면 그 사람이야 전체야. 전체니까 둘 다 공소기각 판결로 가야 한다. 문제를 제가 좀 더 만들 때 사자라고 앞에 붙였어야 되는데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 4번. 자, 갑과 을이 분리되어 별도의 공판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그중 갑은 이미 유죄 판결의 선고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다른 공범 을의 공판 절차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라도 여러분 공범 중 한 명이 판결 선고 나버렸죠. 그럼 더 이상 나머지 공범 취소할 수는 없더라. 그래서 이때 4번이 맞지. 자, 9번은 수사 준치. 기억 O. 니는 어디가 문제가 되노? 여러분 검찰총장이야 법무장관이야? 법무장관. 요거 조심해. 그 다음에 뒤끝 작년이죠. 작년도 여러 번 나왔다. 단순 면담이라도 전화하면 안 된다. X. 자, 그 다음에 리얼. 이미 동행을 요구할 때, 자, 주목. 몇 가지 고지해야 돼? 수사 준칙에 하면 세 가지. 내가 뭐 동행 전, 동행 중, 동행 후 기억납니까? 동행하기 전에 거부할 수 있다. 둘째, 가는 중이라도 원하면 집에 갈 수 있다. 셋째, 갔어도 퇴가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세 가지를 알려줘. 따라서 X. 그 다음에 미음하고 비음. 요거는 맞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10번. 그냥 야 이런 거 이거는 헌법에서 나올 만한 문제로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체크하자. 기억 X. 왜? 헌법에서는 증거와 관련된 법칙 그냥 자백만 생각해. 자, 보지 말고 우리 증거 법칙 중에 자백 들어가는 두 가지 법칙이 뭐 있었니? 고문 등을 통한 자백은 증거 능력 없다. 자백 배제 법칙. 또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면 자백을 뒷받침할 무슨 증거? 자백 보강 법칙. 그거 두 개만 생각해. 그러니까 헌법에는 자백에 관련된 법칙만 나와 있어. 그래서 기억. 자, 요거는
전문 법칙은 안 돼. 없어. X. 형사소송의 세 가지 목적 뭐 있었니? 세 가지 목적. 진실. 두 번째가 적정 절차. 세 번째가 신속한 재판 중에서. 요 두 개는 헌법에 있는데 진실만 헌법에 없어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요거는 신속한 재판은 헌법에 있습니다. 오. 잠깐 볼펜 하나 좀 줄래? 안 쓰는 거. 요거 나중에 오리 아니다. 내가 잘못 봤어. 여기서 니은은 없습니다. 뒤끝. 자, 여러분 이때 봐.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 결과 무죄가 확정났어요. 그럼 그동안 억울하게 같이 있었던 거 돈으로 주시오. 요걸 뭘 청구합니까? 형사 보상을 해요. 요거는 억울하게 구금돼 인권 침해 당했죠. 에 대한 국가의 일종의 배상이야. 따라서 이런 것은 헌법에 있다. 형사보상. 그 다음 리얼 증거 중에서 자백 들어갔지 인정됩니다. 헌법에 있어. 그래서 헌법에 나와 있는 건 뒤끝하고 리얼 4번입니다. 자, 11번 형사소송법에서 법원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왜? 문제 틀려? 뭐라고? 그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헌법에 있죠. 잠깐만 내가 헷갈렸다. 진실 발견 저기였거든. 그러면 신속한 재판 이 답이 오류다. 이게 내가 처음에 봤던 게 맞네. 오류. 그럼 뭐였지? 니은하고 뒤끝하고 리을. 요 나중에 해설지에 니은을 답 해설을 맞게 돼 있는데 여기에 답이 X를 뭐라 바꿔요? O라 바꾸죠. 그 다음에 11번에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자 우리 형법 형소법은 철저하게 성문법주의. O. 자 2번 한번 봐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주목 조력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조력할 권리 역시냐. 요거는 과거와 현재 사이 변화가 생겼죠. 봐. 예컨대 피의자 피고인 갑이 있고 A가 변호인입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뭐라고 나있니? 조력을 받을 권리야. 조력을 할 권리야. 조력을 받으랴. 그래서 이때 갑이 A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였고 근데 A가 갑에게 조력할 권리는 헌법상 권리였어. 법률상 권리였어. 법률상 권리였거든. 근데 최근 경향은 어떻게 보고 있다? 야, 조력을 받을 권리나 할 권리는 서로 마주체 효과가 있잖아. 그러면 조력할 권리 또한 역시 이때 법률상 권리야, 헌법상 권리야. 헌법상 권리로 가자란 판례 경향이야. 그래서 경향이다. 맞죠? 그래서 2번 O. 다만 3번에 헌법에 나와 있는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참여 재판이 아닌 그냥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야. 참여 재판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3번 X. 4번 맞고요. 자, 12번. 자, 1번 X. 왜? 서로 성격이 반대야. 형법이 윤리적이고 정적이고 형소법은 동적 기술적 발전적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 만들면서 취지가 인류의 문제는 처음에는 서로 문제만 있는데 서로 문제 사실 의미가 없어. 그게 과연 타당할까 한 며칠 고민했어.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종전 좀 바꿔가지고 차라리 그럴 거면 종합 문제. 그 다음에 가장 최근 나온 판례 먼저 한번 끄집어내보자. 해가지고 먼저 최근 판례 특히 아까 같이 봤던 거 한 번도 안 봤던 건 가장 최근 판례들이야. 그래서 그렇게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 가서도 한번 다시 한번 종합문제 또 한번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2번 대한민국의 영역 바뀔 경우 여러분 주미 한국 대사관과 같이 우리 영사재판관이 여기서 미치는 지역이라도 형사소송법이 적용될 수 없다. 주목. 미국이지만 한국 영사관이야, 대사관이야. 대사관이 무슨 법권 지역이야? 치해법권 지역. 그럼 한국 영토로 봐야지. 따라서 인정한다. X. 3번 형사소송은 실체 진실주의, 민사소송은 형식적 진실. 하나 더. 우리는 진실주의 중에서 적극주의야, 소극주의야? 적극주의는 뭔데? 무조건 죄 있는 사람 처벌하자. 소극주의는 무죄자 불벌인데 우린 적극주의야, 소극주의야? 소극주의지. 그 다음에 4번. 자, 날 좀 볼까요? 형법은 소급표 금지지만 형소법은 소급표 금지가 대원칙이야, 혼합주의야? 혼합주의. 혼합주의가 뭐라고 했어? 자, 여기서 나올 만한 질문. 어떤 사건 발생하고 수사 끝내고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인데 이때까지는 A법이었고 재판하면서 법이 개정되면서 A법이 A-법 바뀌어졌다. 그럼 이럴 때는 뭐가 되니? 다시 원점에서 새롭게 싹 다 무효하고 다시 하면 A-법대로 다시 합니까? 같이 인정합니까? 같이. 그러면 종전의 걸 무효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 자, 그래서 4번이 맞고 그 다음에 13번. 다음은 형사 절차와 관련한 판례 입장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기억. 자, 요거는 함정수사 관련 최근 판례. 뭐였니? 자, 오락실에 가서 여러분 게임 하는 거, 오락하는 거 물을 때는 함정수사 아니고 괜찮아요. 근데 요거 물을 때는 환전, 요거 조심해. 환전, 거기서 코인을 획득해서 요거까지 하는 것은 위법하다 봤지? X. 자, 니은 최근에 여러 번 나왔죠. 보지 말고 통신비밀보호법의 대화의 의미가 뭐냐? 육성을 통한 의사소통이야. 그러면 현장에서 음량은 육성이 아니지. 또 하나 비명이나 탄식은 육성이라도 의사소통 아니지. 그래서 탄식, 비명 이때 이런 것은 빠지겠지. 해서 X. 자, D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금된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보호장비 해제달라 요구받고도 거부한 것은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죠. 따라서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겠지. 해서 X. 자, 그 다음에 리을도 요거 최근 판례 뭐였니? 자, 여러분 체포했고 이틀 뒤에 영장 발부했는데 언제? 금요일날. 근데 바로 집행하지 않고 토, 일 낚시도 가고 등산도 갔다가 월요일 출장도 갔다가 언제 집행했나? 집행한 것은 화요일날 집행했어요. 영장 발부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 없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야? 금요일 발부되는데 화요일까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봐야지. 그러면 집행될 때까지 구금 상태는 적법이야, 위법이야? 위법하다 본 케이스. 따라서 위법하다. 리을 X. 그래서 4개죠. 그 다음에 14번. 자, 다음 설명 중에서 여러분 다음 설명 중에서 이때 자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5. 니은. 자, 요것도 맞죠? 5. D끝. 자, 어디에 줄 쳐볼까? 밑줄.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 연행이야. 그럼 그 상태에서 이룬 측정 요구 또한 당연히 증거 능력 없죠. 5. 리을. 아까 좀 전에 말했던 혼합주의. 다시 할 필요는 없죠. X. 자, 그 다음에 15번.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 판례 입장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이 집행이 필요한 설비가 없을 때 요청하고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나와 인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건 위수정. 그러면 증거능력 없다. 약간 몇 년 전 발표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여기서 니은 참여기에 보장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 매체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수사기관 사무실 옮겨 출력하는 경우에서는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 복제를 막기 위한 조치 당연히 취해야 되죠. X. D끝 정말 자주 나왔던 질문 최근에 몇 년 동안 여러분 체혈, 체뇨 방법 몇 가지였어. 일단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무 괜찮아요. 자,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단계 강제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 감정으로 하냐, 압색으로 하냐지. 그래서 감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 압색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 할 수 있지. X. 그 다음에 자, 요건 이미 제출이니까 뭐였니? 여기서 자, 필요 없죠. O. 16번. 자, 다음에 절차와 관련하여 실체 진실주의와 관련이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여러분 진실 발견은 크게 뭐로 이루어집니까? 두 가지. 증거와 법관도 사람이니까 한 번만 재판하면 안 되고 여러 번 하자 상소하고 그 다음 재심 같은 것을 들 수 있는데 자, 그럼 거기 1번 첫째, 기억. 고문을 통해서 얻은 자의 증거지. O. 니은. 요것도 증거지. O. 리을의 재심. O. 그러나 뒤끝의 간이 공판 절차는 진실입니까? 신속한 재판이야. 신속한 재판이지. 거리가 멀죠? 뒤끝 X. 17번에 자 여기서 이때 적법 절차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 감호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여기서 결정에 대해서 자 여러분 이 사회보호위원회는 누가? 전문가들 집단이야. 또 하나 그 결정에 불만을 가지면 행정소송하는 것이 가능해. 그럼 결국 법관이 아니랄지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야. 위배되지 아니한다 봤어요. 해서 1번 X. 2번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 최소한 생활조차 어렵게 할 경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형수법은 아니지만 여러분 국가 배상과 관계에서 출소한 재소자였던 사람이 나는 완전 콩나물 시루 같은 이런 그 교도소 방 안에 있었다. 이때 나한테 주어진 면적을 딱 해봤더니 1평방미터도 안 됐다. 완전히 과밀이었어. 이 경우에 국가 배상 청구했던 경우에 배상을 인정했던 최근 판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건 침해다. 그래서 이때 2번 X. 3번은 통고처분은 범칙금이었지. 이런 범칙금은 항고소송 같은 행정소송 안 된다. 왜 안 되나? 어차피 통고처분 상대방이 싫어? 그럼 가만히 있어. 범칙금 부과보고 안 내면 가만히 있으면 즉시 고발을 통해서 형사재판으로 가거든. 그럼 결국 행정소송은 안 되지만 형사란 다른 절차 있어 없어? 있다. 그건 괜찮다는 뜻이야. 침해 아니야. 5. 4번 위법 확인 수집한 증거라도 위법 수집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더라도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여러분 자 우리 위수정의 원칙은 위법이지만 실질적 침해가 아니거나 오히려 차단되거나 단절
또는 진실 발견을 저해할 때 사용할 수 없어 있어 있다. 그래서 X. 18번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일체 운동 금지는 침해. 5. 니은은 현재 수사 증거만 하더라도 단골 문제. 의사 능력 없어도 대신 동의할 수는 없다. 5. 뒤끝 금지 기간 중 이런 뭐 글 쓰는 걸 제한하는 것은 침해라고 볼 수 없다. 5. 리얼 지문 수집 괜찮아. 침해 아니야. 5. 자, 19번 사법경찰관 갑은 오후 순찰 중 22년 7월 20일 22시경 주점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증거를 접수한 후 7, 8분경 주점 입구에서 옷에 핏자국이 묻은 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을을 현행범으로 간주하여 현행범 체포를 했다. 형소법과 수사 준칙 판례에 할 때 올바른 것은 모두 고르시오. 기억. 위 지문의 경우 판례 입장에 비춰볼 때, 자, 여러분 사건 발생하고 난 다음에 7, 8분 뒤 실행 직후가 되려면 두 가지 뭐와 뭐가 밀착되어 있어야 되겠니? 시간적, 장소적 접착인데, 자, 이러면 둘 중에 하나만 접착되면 돼. 둘 다 접착이야. 둘 다 접착이고, 제가 요거 수업할 때 보통 시간은 몇 분 상관이야? 10분 상관. 장소도 바로 인근이지. 그러면 준현행의 지안, 실행 직후라고 볼 수 있다. 니은, 뻔한 문제. 통상인 입장이 아니라 체포자 입장. 뒤끝.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가 적법한가 위법한가 여부는 체포 이후야, 체포시야. 체포시. 따라서 나중에 공판 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현행범 체포는 여기서 뭔데? 적법하다. 맞지? 자, 이 지문에서 손님이 현행범 체포에서 인도를 했으면 영장 청구는 체포된 시점이야, 인도된 시점이야. 맞지? 그래서 옳다. 자, 20번에 틀린 것은 1번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받고 귀가한 전직 고위공직자 갑에 대해서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자, 여러분 지금 체포된 상태에서 영장 청구 들어왔니? 체포되지 아니한 상태야. 아니한 상태니까 일단 심사할 때 뭐를 발부한다?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해서 구인하는 심문한다. 맞지? 2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갑이 접견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러한 거부에 준항고를 제기한 후 검찰에 옮겨졌어요. 며칠 뒤 법원에서 접견 거부가 위법하다는 결정을 하였어. 증거 능력이 있나? 요거 우리 접견 교통관할 때 기억납니까? 국정원에서 접견 신청을 했고 접견 신청을 거부당했고 준항고를 제기했고 검찰 송치했고 조서 작성했고 그리고 법원에서 접견 거부는 위법하다 취소 결정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접견 교통권이 보장된 상태야, 침해된 상태야? 침해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 그럼 계속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증거? 위수증이야. 무슨 능력 없어? 증거 능력 없다 되겠지. X. 3번 특수폭행으로 구속된 피의자 각과 수년째 동거하고 있던 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우자는 아니지만, 자, 체포 구속 적부심 청구권자 누구였어요? 피의자, 변호인, 직배형법, 가족, 고용주, 동거인도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럼 되겠지?
자, 너희들 보석에서 출석 보증인은 과태료 얼마? 500. 피고인은 얼마? 1000. 감치 며칠? 20일. 이렇게 벌칙이나 과태료 감치는 바로 불복해야지. 무슨 항고? 즉시항고. 이때 쌤 즉시항고는 출석 보증인은 재판 당사자가 아니시면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항소나 상고는 검사나 피고인만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게 원칙인데 항고 같은 경우에는 꼭 재판의 당사자인 검사,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제3자라도 항고를 할 수 있어. 해서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1회차 잠깐 총평하면은 저는 그렇게 큰 의미는 별로 없어요. 잠깐만 없고 오히려 내가 요 1주차 1년 문제 여기서는 제가 중점을 뒀던 게 뒤에 이런 시답잖은 문제 아니고 사실스러운 문제는 거의 안 나오잖아. 그냥 알고나 있으라는 차원이고 다만 케이스 문제 같은 거 있지. 그런 식의 문제가 지금 1차보다 2차 때 부쩍 많이 나왔어. 앞으로 계속 갈 거니까 사례 문제 나왔을 때 이 사례가 일단 주제가 뭔지 전문증거 쪽이니 통신비밀보호법 쪽이니 아니면 위수증이니 접경교통권이 이런 주제 파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관련된 내용 먼저 또 연상시키고 문제 풀어나가시라. 근데 풀다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부족하다. 지금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냥 1, 2, 3, 4 지문 보면서 부족할 때는 다시 사례 위로 올라가. 지문 먼저 쳐. 시간 좀 줄이는 방법이야. 그 다음에 자 제가 오히려 1회차에서 강조했던 것은 1번하고 2번 전문증거 관련된 가장 최근 판례만 다 모아놨어요. 3번하고 4번하고 아마 4번 판례는 거의 내년 초에 요 중에 판례는 여러 개는 꼭 나올 거라 봅니다. 5번 문제는 최근 판례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참고로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부터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그냥 기존 사례 문제 다시 한번 발췌해가지고 했는데, 야, 뭐 실제 진실 이런 거 이러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시해. 그냥 안 나올 거니까. 안 나오는데 다만 케이스 문제 같은 거 있지. 그거는 그 케이스에 맞는 이런 질문이 앞으로 비중이 더 커질 거니까 사례 나왔을 때 일단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그게 더 쉬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조심을 좀 해도 하고 요 다음 2회차부터는 이제 원래 진도대로 갑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